안녕하세요. 서강경제입니다. 작년에 레고 사태 강원도에서 2천억짜리를 냅다 깐 덕에 국가 기업에서 꼴랑 2천억짜리도 못 갚아가지고 그 이슈화로 인해서 신용 부분이 상당히 위축이 됐었습니다. 부랴부랴 중앙정부에서 50조를 지원하고 옛말에 조막손으로 막을 거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 격인 것입니다. 다른 여파도 사실 있었지만은 올해는 이제 새마을금고 문제는 작년에 비하면은 세 발에 핀 것입니다. 현재 2023년 6월까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할 듯합니다. 새마을금고 올해 3월 달까지만 해도 이런 자료들이 외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자료를 찾아볼 데가 없다 보니 3월 달까지 이 새마을금고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뻥 터져가지고 나온 걸 보니 이렇게 개판이었던 것입니다. 조만간 새마을금고에서 고금리 특판 같은 것들이 미쳤듯이 또 쏟아질 텐데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다가 내 귀하고 귀한 금덩어리들을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 어느 일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상황은 캐치를 하지 못하고 새마을금고 당연히 국가에서 보존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반 7%짜리 10%짜리 나오게 됐었을 때 여기 이제 마음껏 돈을 이제 집어 넣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정부에서 은행권이랑 그리고 저축은행권 해가지고 조율을 찍어 누른 덕에 금리차가 그닥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은행별, 저축은행별 금리차가 상당하게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5대 시중은행에 있어서는 저축은행권, 기타 등등 새마을금고 등 폭탄이 터질 것을 대비해서 LCR,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예대율을 이제 높이려고 움직이다 보니 저축은행도 그렇고 고픽스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시중은행 대비해서 예금 금리 차를 보면은 최고 기준으로 0.2%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저축은행들도 예대율을 확보를 해야 되지만 증권사들도 예대율 부분을 지켜줘야 주식시장에 돈이 잘 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CMA RP 판매 부분이 최고 수익률 3.55%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화로 환전을 해서 외화 쪽 판매 채권들 RP 부분들을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바로 뺄 수도 있습니다. 수시형인데도 불구하고 4.6% 기간형이더라도 중간에 빼버리면은 그 부분을 포기하고 요거 기준으로 수익을 줍니다. 여기도 최대 1년을 투자를 하게 되면 5.2%입니다. 최고 1년을 투자를 하게 되면 5.2%입니다. 이러다 보니 굳이 저축은행들 위험한 데다가 돈을 넣어놓고 있을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PF라는 부분 아파트 짓는 데 있어서 금융권이랑 파이낸싱을 맺어가지고 짓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더 부실로 이어지면서 터지게 될 것입니다. 일전에 보여드렸던 시공능력 대비해가지고 건설사들 아파트고 오피스텔이고 PF 부분 결탁한 부분들 체킹한 부분입니다. 차입형은 대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도 이제 건설사도 돈이 있다 보니까 금융권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었을 때 건설사가 그냥 돈 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권 이자가 싼 부분이 있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이 있다 보니 이자를 덜 내고 자기가 직접 지어 올리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100위권 이상의 건설사들이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100위권 이하의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이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 70%. 이거는 이제 신탁이나 시행사 부분에 있어가지고 건물을 지어 올리는데 건설사들을 못 믿다 보니 이자는 겁나게 비싸고 그리고 시공하다가 문제가 됐었을 때 시공사를 교체를 하는 그렇다 보니 현재 이런 부분 여기 70% 있는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현장들이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뉴스에서는 잘 안 나올 것입니다. 관심 있게 이거를 검색해야 키워드를 검색해야지만이 지금 건설사 지금 심각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대출받았던 자영업자 대출 부분들이 9월 달에도 상당히 만기 부분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연장이 어느 정도 해줄 수는 있지만 연장 안 되는 부분들이 대거 속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는 아파트들도 상당히 지금 경매 매물로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배수로 해가지고 달별로 9월 달부터 배수로 이제 경매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는 어느덧 90불을 만나러 가고 있는 상태고 90불 이상 가격에서 부동산 시장은 늘 하락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받아줄 개인들의 주머니 사정은 어떨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울권 10억 이상 아파트들을 사주는 주체가 대기업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현재 삼성전자, 하나, 롯데, LG, 효성, 포스코, SK, 업황 상황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비우호적입니다. 그나마 이제 중립적으로 보는 것이 GS, 흰색의 CJ, 여기 업체들은 백화점이나 뭐 그런 소비재로 해가지고 많이도 벌지 못하고 적게 벌지도 못하고 그냥 평타를 치는 정도의 기업들인 것입니다. 아무튼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60% 중소기업들 뭐 기타 등등 포함해가지고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60%를 산업군 편성으로 봤었을 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비우호적이다. 앞으로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퇴출되는 뉴스들을 속속히 볼 것입니다. 1월 달부터 해가지고 금융권에서 40년, 50년 부담대가 나섰습니다. 정말이지 이것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끌을 받으셨던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부분이다 보니 뭐 다른 이유에서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은 어쨌건 50년, 40년, 50년 이 대출 받아가지고 금리 이자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갈 건데 이렇게 떨어질 일은 지금 그닥 뭐 퍼센테이지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뉴스를 본 것처럼 저런 부분들을 이제 또 정부에서 심하다 생각이 돼서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집값들이 또 다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활 탔던 부동산 시장이 뭐 다른 여파로 인해 가지고 불길이 살짝 쪼그라들었는데 부랴부랴 정부에서 은행권 금리들을 압박하고 1월달 주택금융공사에서 40년, 50년 대출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마치 이것은 신문지 같은 형태로 불길을 다시 또 살짝 살린 겁니다. 그러나 신문지는 활활 타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많이 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겁니다. 당장나무 같은 것들을 대거 집어넣어야 다시 불길이 활활 타는 것이지 연끌러 신문지들을 마구마구 집어넣는다고 해서 불길이 활활 타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앞으로 부자 기준에서도 부동산보다는 안전하게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집에 대한 의존도가 더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 또한 주식 투자 비중과 부동산 투자 비중보다는 달러 현재 1200원대부터 해가지고 사가지고 1300원만 돼도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지금 RP가 4.5%뭐 5%까지 되는데 굳이 내가 힘들게 주식 시장에서 종목을 찾아서 얻어먹거나 부동산 경매 매물을 건드려 가지고 머리 싸매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돈 넣어놓고 안전만 있어도 이자가 앞으로 10%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들이 연기 배당해가지고 10% 이상 넘어갑니다. 분기 배당만으로 8%를 줬습니다. 우리은행에서. 그러면 내년엔 더 어떻게 될까요? 더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 부분은 멤버십 방송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긴 힘들고 아무튼 부동산 투자보다 더 현명하고 깔끔한 투자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서가경제 주말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